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 이슈에서 다뤄볼 거는요. 대출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대출금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건데요. 오늘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게 지금 금리가 얼마까지 도대체 올라갈지, 그리고 내 대출이자가 얼만큼 늘어날 거고,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지금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에요.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사 이제 요약을 이제 보면요. 이달 기준금리 오르면 대출 금리가 이제 더 오를 듯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뭐 상승시킬 것인가, 보합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중에 뭐 모르죠.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금 나온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더 상승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굉장히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것 같고, 은행들에 대한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돼서 대출 관련된 민원들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대출의 이슈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고,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20대건 30대건 사회 초년생들이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야지 내가 뭐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뭐 괜찮은 조건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보면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금리 5%대를 돌파하는 등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5%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 감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5%라는 거는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러면 일단 지금 굉장히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높구나.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달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이제 6%를 될까 말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는 계속적으로 기준 금리에 대한 인상 이슈를 계속 발표했죠.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뭐가 어찌 됐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이렇게 쭉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 갑작스럽게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가 0.25 올라갔음에도 이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했다고 일반 서민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0.25bp 올랐는데도 대출 금리가 이 5%인데, 이게 만약 6%가 돼버리면 나 진짜 이제 얼마 내야 돼? 야,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제 부동산 끝 아니야?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정답이다 그런 건 없는데, 나의 현실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상황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5%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5% 6%를 지불할 능력이 되고 이것들을 끌고 갈 여력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 지금 산 집을 뭐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10년 15년 뭐 장기간 동안 팔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리해서 최근에 영끌을 해서 내가 뭐 한 채를 사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대출이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그 대출 받은 돈이 이자가 내야 되는 부담이 엄청나게 나한테 높아진다면 어느 순간 내가 허덕이는 순간이 될 거고, 그것들은 자산 가치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되면 그 자산도 날아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출금리 5에서 6%로 올라가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힘이 있는 분들이 투기나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가는 거고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 예를 들어서 월 이자 상환 금액을 내야 되는 게 내 생활비와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허덕이게 된다. 그러면 나는 던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끌이나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청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청원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원인은 요새 가계대출 관리로 인해 많은 대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는 대출 규제 정책을 냈고 각 금융기관들의 자체적 제한들도 나오고 있다라면서 말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러한 명목의 일환으로 어떻게 됐어요? 각 시중은행들을 지금 이렇게 쫙 쪼은 거죠. 왜 쪼았어요? 어떠한 명분으로? 대출 증가율이라는 이슈로 쪼았고, 그 증가율에 가장 먼저 반응한 은행이 지금 농협은행이더라.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은행들도 같이 이렇게
자제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어서 이 청원인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니 상환이 더 어려워질 정도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 거품이 터질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을 넣으신 분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상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분이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거죠. 오케이, 가계부채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 오케이 인정. 왜? 이게 시장 폭탄이야. 돈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금융기관도 리스크고 그게 가계부채 영향으로 국가 부도에도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인정. 오케이. 그런데 총량이 이제 규제됐는데 야 그러면 금융기관들 너희 은행들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건 인정하는데 야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어떻게 가상 금리를 높여버리고 우대금리 이런 것들을 다 높이냐 그러면서 결국 이득을 갖고 가는 건 누구야 너희들이 이익을 가장 많이 갖고 가잖아 이게 말이 돼 너희들이 진짜 갑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이제 이런 거예요 청원인이 화가 난거 그래서 결국 이 청원인분은 은행은 갑이 돼서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가상금리 1%씩 높여서 연장해주거나 합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로 일단 연장을 하게 되는 거고 연장 시에 올라간 금리 내역을 살펴봤을 때는 코픽스 금리나 채권 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상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죠. 아무튼 금리를 훨씬 더 지금 많이 높여받는다는 거예요. 자, 청원인은 금융위가 은행 수익을 높여주려고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가계대출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감당할 수 없는 가계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상금리 및 우대금리 폐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분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자 지금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쵸 그럼 기존에 그럼 만약에 돈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안 해주는 거 오케이 좋다 그거야 그러면 가상금리나 우대금리 이런 거 왜 폐지하냐고 이거에 대한 관리 방법 당연히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대출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도 있지만 1번, 여기 1번이에요.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금리는 높이고 우대 금리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 수요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채 관리, 대출에 대한 시작이 금융당국 정부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 취지는 누구나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 대출 증가율이라는 이슈를 놓고 가다 보니까 은행별로 근데 지금 결국 총량은 규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그 총량 규제하면서 대출을 내줄 때 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없애고 이런 거는 지금 은행이 너무 갑의 위치에서 일반 서민들한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내년에 이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시중은행들은 분명히 대출 좀 놔줄 수밖에 없어요.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왜 풀어줄 수밖에 없냐? KPI가 연동돼 있으니까 여신에 대한 KPI가 자 그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까요? 물론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별로 뭐 한도를 정해놓겠죠. 목표 금액들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요.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 거대한 금융기관이 딱 이제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간을 보는 거예요. 뭐 간을 본다고 하면 약간 그렇지만 너 우리가 대출 해줄까 말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너무 포지션이 너무 금융기관한테 지금 있다는 게 전 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돈을 상환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판단에 앞서서 돈을 가진 사람의 어떠한 뭐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황을 컨트롤하기가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의 올해 상반기 하반기 수익이 최대였어 최대. 최대였다고. 그 올해 영업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물론 영업을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런데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금융당국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다 직장이죠. 일반 직장인. 뭐 아무리 이 회사의 금융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뭐 연봉 정말 많은 직장인이겠죠.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이분들이 뭐 진급을 바라겠습니까? 일반 서민들 저 아니죠. 더 높은 더 위의 이 금융기관으로 가던가 뭔가 원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조직의 생리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럼 보세요. 야, 지금 니네 대출 해주지 마. 우리가 아예 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해주라고 하니까 알아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서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군대인가? 군대에서 뭐 이거 뭐 약간 풀어주고 놔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밀당. 근데 내년 되면은 분명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예 만약에 자산 가치가 뭐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하락돼, 뭐 주식 시장도 하락될 수 있죠. 조정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 대출을 안 받아, 뭐 금융상품 투자도 안 해.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객을 유치하려고 할걸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민심이 변한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 고객들의 호감을 다시 얻게 된다?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들을 은행별로 다르게 측정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진짜 서민들이 어려워서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이런 분들이 이금융권으로 떠밀려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가계부채가 더 커지면 이게 더 저는 심각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이러한 대출 민원도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 한데, 무섭게 오르는 대출 금리,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 이렇게 청원까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받든,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찾아보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1월 5일자 기사에서도 이제 11월 10일자 기사 에서도 보면, 오늘 기사에서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은행 금리 산정에 정부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권한이 지금 정부 당국에는 없고 은행이 알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출을 줄여라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뭐 지금 뭐 되냐 마냐 그것보다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20대이신 분들도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또 부동산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출이 또 안 나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지금 대출 진짜 좀 무섭네. 이게 지금 막 해주는 게 아니네. 그리고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은행 측에서도 조금 더 이러한 서민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마련해주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내용 한번 공유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